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지 못하고 업토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업토버 위로 업토버가 되면 안 되는데 업토버가 되면 안 되고 업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함께 응원하면서 일단 출발해 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62,500달러. 오늘 뭐 64,000달러까지 쐈다 그냥 다시 내려와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7개월 동안 거래가 가장 많았던 구간입니다. 20일 이평선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길 뚫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되겠죠. 주봉으로 보면 20주 이평선 위에서 클로징을 했고요. 여길 지지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9,700만 달러, 피델리티 1억 달러, 나머지 친구들도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제로. 그래서 오늘은 2억 3,500만 달러 순유입. 이 추세가 확인되죠. 전쟁의 공포로 크게 유출되고 그 충격이 완화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조용하게 모두 제로로 마감합니다. 자, 이제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HBO 다큐멘터리는 누구를 사토시로 소개할까? 내일 미국 시간으로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지명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폴리마켓에서 여기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HBO에서 이 사람을 지목할 것이다. 지금 가장 돈이 많이 걸려있는 사람인 닉 사보라는 사람이에요. 11.8%, 아담 백이 10.6%, 렌 사사만 이 사람이 12.5%입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박빙이다, 박빙. 어제까지만 해도 이 렌 사사만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오늘 뒤집어졌습니다. 닉 사보라는 사람이 앞서가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사토시로 지목될까? 그 사이에 13.3%, 2%로 이렇게 닉 사보가 치고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할핀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사토시가 아닐까 이런 추측이 참 많았는데 이 사람이 마라톤을 뛰고 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열심히 누구랑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런 기록들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푹 꺼졌습니다. 자,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HBO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면 시장에 살짝 혼선이 빚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 사토시일 거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를 들어서 할피니 같은 사람이 지목이 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닉 사보, 아담 백 이런 사람들이 지목이 된다면 시장이 살짝 불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바꿔먹고 가족이 먼저지 하고 비트코인을 팍 팔아버리면 100만 개 비트코인이 락업 해제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렌 사사만 이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목되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박빙으로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고 HBO가 이 HBO 다큐멘터리에서 지목하는 사람,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시적 이벤트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난달에 있었던 FOMC 미팅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어떤 멘트를 날렸을까? 앞으로도 쭉 완화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건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금리 인하, 정확하게는 금리 발표 0.25% 인하할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86.6%가 0.25% 인하. 그런데 0.2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양적 완화로 이어갈 것인가, 계속 돈을 찍어낼 건가 말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2.3%입니다. 8월의 인플레이션은 2.5%였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더 낮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루플레이션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1.98%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요. 전쟁 때문에 10월 초에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건 9월 달에 대한 인플레이션입니다. 9월 달이 이 부분. 굉장히 낮죠? 8월 달은 여기. 8월에 비해서 9월은 매우 낮게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자, 이 모습 이대로 미국 노동통계청에서도 반영해서 발표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대선이 있는 만큼 아마도 좋게 포장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미국 대선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리딕티스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확인할 때만 해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죠. 이제는 53대 51.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폴리마켓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53.1% 대 46.1%. 오,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지난달에만 해도 트럼프가 한 8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10월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죠. 아무래도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표심이 트럼프 쪽으로 이제는 살짝 쏠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의 태풍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당연히 구제를 해주고 지원금을 보내줘야 할 텐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불법 이민자들한테 돈을 다 쓰고 페마라는 이머전시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게 한 달에 뭐 $600, $700 이 정도뿐입니다. 불법 이민자들한테는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먹을 걸 줬는데 정작 미국 시민들한테는 $600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초강력 폭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카테고리 5라고 미국 역사상 5번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강도의 폭풍주의보가 지금 발령 중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약간 타격을 받은 듯 보입니다. 해리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에게 매우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리어네어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모여서 팟캐스트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비트코인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지금 큰 돈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 불확실성이 싹 사라지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이만큼 넣고 해리스가 되면 뭐 그때 가서 조금 덜 넣을 수도 있겠지만 해리스가 갑자기 또 태세 전환을 한다면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팍팍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안 된다고 비트코인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는 첫날 게리 겐슬러 자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뭐 그런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바이든처럼 코인 때려잡으러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반 암호화폐 군대를 만들어서 겐슬러, 엘리자베스 워렌, 바이든 막 짝짝꿍해서 다 암호화폐를 잡아들이는 코인을 질식시켜 죽이는 초크포인트 2.0 이런 건 하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일단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적어도 코인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업토버 가능할까?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며 강세라. 자,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이 최저치 그 밑으로까지 꺼진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뭐 지금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한 개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개 있는데 갑자기 10개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덤벼들면 모자라네?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적이 2018년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동네 아저씨 말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블랙록이라니까 갑자기 또 귀가 솔깃. 자, 블랙록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의 상용화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상용화가 다른 메이저 기술들을 앞지르고 있다. 여기 초록 색깔이 인터넷, 파란 색깔이 모바일 폰입니다. 크립토는 노란색.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는 두 기술인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폰, 그걸 크립토가, 암호화폐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83%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는 재무자문가라면 그런 고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재무자문가, 자산상담가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을 만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블랙록의 자료입니다. 모든 밀레니얼의 83%는 아니고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밀레니얼 100만장자 중에 83%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이비 부모 100만장자 중에서는 4%만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0만장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보면 베이비 부모들 포트폴리오의 24%를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요. 주식의 27%, 그리고 코인의 6%입니다. 다음은 X세대. X세대는 26%를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요. 주식의 38%, 코인의 28%. 자, 밀레니얼은 21%를 뮤추얼 펀드에, 37%를 주식, 38%를 코인에 투자합니다. 자, 이 밀레니얼 세대들, 와, 100만장자 중에 83%이긴 하지만 무지분이 높죠. 100만장자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 부를 벌써 쟁취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정권을 가질 확률이 더 높겠죠. 이 베이비 부모들,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간이 지나면 뭐 10년 후면 자산 다 물려주고 은퇴하거나 물러서거나 어쩌면 세상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죠. 그러면 이 밀레니얼들의 부가 더 많아지고 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밀레니얼들이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까요? 답은 벌써 나와 있죠. 본인들이 친숙한 더 효율적인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술적인 혁명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그중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우리들의 코인이 있다. 방향은 벌써 정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업토우버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시대적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투자에 조금 더 확신이 서지 않을까. 업토우버가 조금 더 늦게 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업토우버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